그 여자, 밤에 돈 주면 불스 원샷 말고도 한 번 준다던데 이 한마디 소문이 내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녀의 미소를 가볍게 넘겼을 테고 그날 그 한 병의 불스 원샷이 평범한 물건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달랐습니다. 거센 눈발 속 주유소 앞에 홀로 서 있던 그 여자, 바람보다 먼저 다가와 내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사람. 세상은 그녀를 수군거렸고 나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믿어야 할지 외면해야 할지. 그녀는 단지 한 병을 팔았을 뿐인데 그 안엔 쓴맛보다 더 진한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병 하나로 또 다른 삶을 첨가하게 된 겁니다. 마치 오래된 내 트럭에 윤활유를 새로 넣는 것처럼요. 불스 원샷 한 병.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되돌릴 수 없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불스 원샷 아줌마와의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후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마지막 선크루즈호가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짙은 안개와 눈발이 뒤섞인 항구의 매서운 공기를 가르며 화물차를 선적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였지만 약속된 물류는 예정대로 도착해야 했습니다. 차 안의 히터는 이미 오래전 고장이 나 있었고 바람은 사정없이 차체를 두드렸습니다. 울릉도는 몇 년 만의 운행지였지만 낯선 만큼이나 조용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선착장에 닿은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도동항 인근의 조그마한 주유소였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빨간 점퍼를 입고 후드를 눌러 쓴 채 강풍 속에서도 묵묵히 서 있던 불스 원샷 판매원. 기사님, 이거 한 병 넣어보세요. 엔진 떨림 많으시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불스 원샷 한 병을 조심스럽게 제 손에 건네려 그녀의 손을 트럭 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주유소 간판은 낡고 조명이 깜빡였지만 그녀의 얼굴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밝게 기억났습니다. 긴 배편의 피로가 싹 가시듯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날의 피로를 싹 녹여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트럭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불스 원샷을 받아들고 뚜껑을 따서 연료구에 조심스레 부었습니다. 그녀는 바람 속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유를 마친 후 목적지인 건설회사 앞에 물건 배송을 마무리하고는 서둘러 다시 도동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그녀에 대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쁜 불스 원샷 판매 아줌마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당일치기 운행이다 보니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제 시간에 도동항에 도착해 겨우 후포행 선크루즈호에 제 차량을 선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지체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3일 후 저는 또 울릉도 일정이 잡혔습니다. 강릉을 경유한 트럭이 울릉도 북쪽 하역장에 닿았습니다. 짐을 부리고 있을 때 저는 또다시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장을 입고 있었지만 낯익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또 뵙네요. 오늘은 바람이 더 차요. 그녀가 건넨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일만 했는데 그 한마디에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온 도시락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죽이에요. 기사님들, 요즘 잘 못 드시잖아요. 트럭 옆 의자에 앉아 먹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짧은 식사 후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뇨. 집은 포항인데 현재는 일 때문에 울릉도에 있네요. 울릉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일해요. 불스 원샷은 제가 울릉도 전역에 독점 홍보와 판매를 하거든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외로운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의 단단한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지 않으세요? 날씨도 험하고 그 말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살아야 하니까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낯선 섬을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배송지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불스 원샷을 권하던 그 작은 손, 바람을 맞으며 웃던 얼굴, 그리고 죽을 내밀던 미소까지.
이상했습니다. 겨우 하루 이틀 마주쳤을 뿐인데 그녀의 존재가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트럭 안에서 밤을 보내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아직 듣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듯한데 그 얼굴, 그 인상은 참 선했어. 예쁜 아줌마야. 울릉도는 원래 이토록 외로운 섬이었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 덜 추웠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동항 인근의 골목 주유소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불스 원샷 한 병 더 주세요. 트럭이 부드러워졌네요. 그러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장도윤입니다. 화물 운전 기사예요. 그러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미연이에요. 울릉도에서 혼자 불스 원샷 돌리는 여자랍니다. 이름을 알게 되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칼, 먼 바다를 등진 모습이 묘하게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오래 느껴졌습니다. 서미연 씨는 작은 웃음과 함께 제게 따뜻한 음료를 하나 더 건네며 말했습니다. 밤엔 무서워요. 눈이 많이 오면 바다 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단단함 이면의 불안한 고백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밤을 바람소리 속에서 보내왔기에 그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일하면서 잊으려고요. 외로움을 일로 덮는다는 말은 저에게도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미연 씨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간단히 계란이라도 드실래요? 그러고는 서미연 씨는 잠깐 쉴 수 있는 주유소에 딸린 작은 매점 테이블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보온 가방에서 삶은 계란과 김치 몇 조각이 담긴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혼자 드시는 거 보기 안쓰러워서요. 기사님들 밥 제대로 못 챙기시잖아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받아든 계란과 김치. 그 단출한 한 끼는 수십 그릇의 진수성찬보다도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치를 입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직접 담그신 건가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숙소에서요. 소금 덜 넣고 심심하게 담갔어요. 그 맛에는 그녀의 생활이, 그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식사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장갑을 끼웠습니다. 저 오늘 북쪽까지 돌 거예요. 내일은 섬 반대편. 울릉도 작아 보여도 코스 길어요. 그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익숙하니까요. 위험한 것도 처음엔 무섭지만 나중엔 그게 그냥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묻어나는 체념과 단련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울릉도의 바람보다 그녀의 말이 더 차갑게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트럭 안에 앉아 그녀가 준비해준 김치와 계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도시에서는 누군가에게 이런 음식을 건네는 일이 드물었기에 그것이 더욱 낯설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외로운 섬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다는 사실보다 누군가를 위해 따뜻함을 나눌 줄 안다는 것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트럭 유리창엔 성에가 끼어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바다 풍랑주의보가 연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밤 혼자 있는 것이 더 외로울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미연 씨라는 존재가 제 마음을 덜 춥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북부도로로 향하던 중 다른 트럭 기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몇은 후포에서 넘어온 배를 타고 함께 들어온 이들이었고 제법 얼굴을 익힌 사이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누군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야, 그 불스 원샷 아줌마. 아직도 여기저기 다니더라? 다른 이가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밤에 따로 돈 쓰면 불스 원샷 말고도 주는 거 아냐?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말없이 라면을 저었습니다. 갑작스레 들려온 그 말에 손에 들린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귀 안쪽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죽과 김치, 조용한 미소, 외로운 눈빛까지
모든 기억들이 갑자기 우중충한 회색 빛깔로 덧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여성, 섬이라는 폐쇄된 공간,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괜한 오해를 부르는 구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문은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고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더 싫었다는 겁니다. 트럭을 몰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미연은 분명 진심으로 제게 따뜻함을 건넸고 저는 그 마음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사 식당에서 이름 모를 트럭 기사가 뱉은 말은 뿌리처럼 남아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소문들이 돌지?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 그 트럭 기사들의 농담 섞인 그 말들에 흔들리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모든 행동이 다시 떠올랐고 그 중 어느 것도 부끄러움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무언가를 대가로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도동항 근처 주유소를 찾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후드가 펄럭이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트럭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색하게 손을 들어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엔진이 덜 힘들어 보이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치챘는지 고개를 살짝 기울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마주하며 나는 차마 그 소문에 대해 물을 수 없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불스 원샷 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엔 단지 엔진 윤활유가 아닌 그녀가 견뎌온 삶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불스 원샷을 팔고 있었지만 제가 받아든 건 외로움 속에서 쥐어낸 미소와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단 한마디 소문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트럭 안에 누운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고 문제는 나였다는 생각에 자꾸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주유소 한편의 트럭 휴게소에서 잠이 오지 않아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마침 주유소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서미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아직 퇴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주유소 뒤편 테이블에서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 라고 말하고 저를 따라 나서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어둠이 짙었고 주유소 뒤편은 바람이 덜 불고 오가는 사람도 없어 둘이 대화하기에 적당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랜 망설임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상한 소문 들은 적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조용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은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여자에겐 늘 뭔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실수한 적 있어요. 그녀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울릉도 왔을 때 한 기사님이 계속 잘 대해 주셨어요. 그게 그냥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술 한잔 하다가 제가 선을 넘었어요. 그게 끝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가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털어놓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다른 기사들이 저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저 한 번의 일인데 그걸로 전부가 결정돼 버렸어요. 그녀는 단 한 번의 과거 때문에 평생을 해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의 진심보다 낯선 말 한마디에 먼저 흔들린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해요. 사실 저도 오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미안했어요. 제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래도 직접 물어봤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믿고 끝내요.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피로가 맺혀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직접 묻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편안하지 않았지만 솔직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라도 제대로 봐줬으면 했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 운전자로, 독거남으로, 홀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온 제 삶도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고단함이 닿는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는 길, 울릉도 밤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도현 씨는 처음으로 나한테 물어봐 준 사람이에요. 그게 참 고맙네요. 서미연의 말은 바람보다 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깊게 울렸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한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저는 발걸음을 돌려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트럭 안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의 겨울은 매우 추웠습니다. 저는 다시 주유소로 돌아와 트럭 휴게소 근처에 있는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히터가 안 나와서 수리 부탁합니다. 네, 지금은 너무 늦어서. 내일 아침에 부품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트럭을 맡겨 두시고 가시겠어요?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도연은 주유소 인근에 있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트럭 수리를 맡긴 정비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 하루 이상 더 걸릴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숙소를 연장한 후 할 일이 없어 주유소 벤치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숨을 쉬고 있던 순간 서미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도현 씨,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여전히 불스 원샷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음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트럭이 아직 고쳐지질 않아서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10여 분 뒤 그녀는 라면과 삶은 계란 그리고 김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혼자 드시지 마세요. 저도 같이 먹을게요. 그녀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유소 뒤편의 작은 테이블에서 라면을 각자의 그릇에 덜어주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김치 정말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숙소에 있는 작은 통에 조금씩요. 반찬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담아요. 그녀의 손에는 살림살이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라면을 먹는 시간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일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눈 오면 더 춥고 그래도 누가 기다리는 것도 없고 돈은 벌어야 하니까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버티는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전엔 양장점 했었어요. 백화점 들어오고 나서 다 접고 나왔죠. 아들 대학 등록금이 급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녀의 삶은 간단한 이력보다 훨씬 더 깊은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나 싶고 그래도 이런 섬에서 살아보니 사람 마음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녀는 라면 한 젓가락을 뜨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오늘같이 누군가랑 밥 먹는 날은 하루가 조금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혼밥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날 아점은 라면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식사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다시 일을 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숙소로 돌아와 백팩 가방에서 저만의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별거 아닌 말들과 함께 미연이라는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상이었지만 이제는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숙소의 창가에는 바람이 세게 부는지 덜컹거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따뜻한 화로가 지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 섬에서 다시 배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직 트럭의 히터 수리 부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일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보던 텔레비전 전원을 끄고는 괜히 맥주 한 캔을 들고 주유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이 많았고 말동무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주유소 문을 닫고 있던 서미연 씨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그냥 한 잔 같이 하실래요?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오늘은 혼자
있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울릉도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처음으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침 라면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먹는 거보다 낫죠? 저는 맥주 한 모금을 넘기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불스원샷 말고 다른 것도 판다는 말 저한테 말고도 들어보신 적 많아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 도현 씨한테 설명드렸잖아요.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 하고 다녔고 그 사람 친구들이 악질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을요. 저는 조금 당황해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쁜 사람들. 그 사람도 좋게 좋게 헤어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아니,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왜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도는가 해서요. 서미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따라다니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지워내려 했는지.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실수도 하고 외로워질 때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틈이라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제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미연 씨에 대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기사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녀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다시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말이라는 게 발이 없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장도연 씨에게만은 정확하고 확실히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만약 헛소문을 마냥 믿거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제가 장도연 씨에게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그날 밤 그녀와의 거리는 말보다 마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차량의 히터를 고치고 저는 운행을 며칠 미루고 울릉도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서미연 씨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 전 김치를 손질하고 낮엔 주유소나 도로 휴게 쉼터를 돌고 밤이면 숙소에서 조용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가끔은 반찬거리를 사주기도 했고 그녀의 퇴근 시간이 되면 따뜻한 커피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있잖아요. 왜 자꾸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불스 원샷 때문인 것 같아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조그만 병 하나 때문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스 원샷을 1만 원 주고 샀을 뿐인데 미연 씨가 그 외에도 죽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라면도 주셨어요. 트럭 기사로 살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매일 혼자 좁은 트럭 운전석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울릉도에 와서 미연 씨의 마음 씀씀이에 제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제 모든 것을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이 자꾸 미연 씨에게만 쏠리게 되네요. 20대도 아닌데 말이죠.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살며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말 기억할게요. 봄이 찾아왔고 명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넣었고 오랜만에 손자와 함께 울릉도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미연은 아침부터 식사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손에 들린 국자로 김칫국을 휘저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괜찮은 놈이에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토닥이며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밝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저는 서미연을 조심스레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서미연 씨야. 지금 같이 살고 있어. 아들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연도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식탁 앞에 앉은 순간부터 분위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이 차린 음식 하나하나에 아들과 며느리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손자는 생선전 옆에 놓인 미연의 땅콩조림을 집어 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미연을 향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그 말에 손자는 다가와 그녀의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미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날 손자의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비로소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감싸주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은 우리는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괜찮아진 것 같아. 아들은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주저했던 모든 감정에서 해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야 나는 진짜 내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발코니에 나란히 섰습니다. 울릉도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근데 그 아이가 날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마음이 확 풀렸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거나 감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공식적으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요? 나야 언제든 좋아요. 우리는 읍사무소로 향했고 작고 낡은 혼인신고서를 받아들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울릉도 바람이 많던 섬에서 우리는 진짜 둘이 함께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후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미연은 국밥집 주방에서 일하며 바빠졌고 저는 물류센터에 정규직으로 정착했습니다. 예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사람과 저녁을 먹는 일이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시장을 보고 때론 영화를 보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소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웃고 훨씬 덜 싸웠습니다. 하루는 미연이 사진첩을 보다가 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우리 이야기 다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 말했어요. 그리고 잘 받아주었어요. 손자도 당신을 할머니라 불렀잖아요.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섬에서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저는 퇴근길에 꽃다발 하나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미연은 놀란 듯 웃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이에요. 불스 원샷 한 병 받던 날. 그녀는 잠시 멈춰 서더니 제 손에서 꽃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불스 원샷보다 더 든든한 걸 가지고 있네요. 그녀의 눈가에 스민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발코니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연은 가만히 웃었습니다. 아마 그날 그 조그마한 병 하나에서요. 저도 웃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 우리는 증명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울릉도의 바람 많던 계절을 지나 지금 우리 곁엔 계절보다 단단한 인연이 머물고 있습니다. 불스 원샷 한 병으로 시작된 이 인연은 평생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이 되었습니다. 울릉도의 바람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바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같은 밥상에 마주 앉아 같은 이름으로 서로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녀는 내게 가장 따뜻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불스 원샷을 팔던 여자로, 누군가는 소문 많은 사람으로 기억하겠지만 내게 그녀는 눈 덮인 섬에서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건네던 사람, 조용한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데워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을 돌아와 겨우 마주한 사이입니다. 늦게 피었기에 더 단단하고 뜨겁게 이어지는 사랑. 이제 불스원샷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건이며 의미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생각합니다. 그날 그녀가 불스원샷 한 병을 건네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 어떠셨나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여자를 상대로 못된 소문을 퍼뜨렸지만 그건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믿고 그녀의 과거를 이해한다면 황혼길에 접어든 지금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과 그 행동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크나큰 에너지이자 채널을 운영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동공자광